민주당 대표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새에 앞서 먼저 지난달에 여수 산단 폭발 사고로 4분의 우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를 위로드리고 명복을 빕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산업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소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님께 산재로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나 사망하는지 아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죠. 그 숫자를 대통령 되시겠다는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심상정 후보가 한 2,000명을 했지만 2,400명이 돌아가십니다. 하루에 8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갈아서 만든 경제성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년 노동자로 프레스에 눌려 왼손이 구부러지는 장애를 갖는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장애인 동지도 와 계십니다만 이재명은 밑바닥에서 소년 노동자로 살고 장애를 갖는 장애인으로서 지금까지 대구 경북 출신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세력에 줄서서 박명사 이명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서지 않고 시민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많은 보수 언론이 화살 같은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해서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2002년 12월 18일 밤 저는 노무현 후보를 수행하고 정몽준 후보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낙담해서 명륜동 집으로 노무현 후보를 모셔드리고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후보님, 당선 축하 연설문을 준비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2년 12월 19일 기억하십니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런 두 분이 단일화 합의를 여러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닙니다. 정치는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거냐입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렇게 자기 기득권을 양보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당선 가능한 대통령 후보가 국무총리 임명권을 제한하는 국회 추천 총리제를 수용 안 했어요. 문재인 후보도 수용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국회 총리 추천제를 수용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시키겠다 합의했습니다. 자기 임기를 1년을 단축시키더라도 지방선거와 대선을 통합시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심상정과 주도해왔던 다당제를 인정하겠다. 특히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결선투표제가 있었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억지 준양으로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다 나와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밥 먹을 때 멸치하고 콩만 먹으라면 되겠습니까? 콩나물도 놔두고 자반도 놔둬야 되겠죠?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보수든 진보든 누구든 나와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피력하고 국민들은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고 마음대로 투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등 나중에 결선투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도를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제시했고 의원총회까지 의결했는데 난데없이 둘이 그렇게 주장했던 다당제의 원칙을 포기하고 양당제에 굴복하는 이 모습이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2, 3일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주술에 걸린 듯이 정권 교체만 바라다가 자격도 안 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는 후보를 뽑게 되면 1년 안에 손가락 자른 일이 온다 이렇게 말했죠? 손가락 자른 일이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저께 TV토론 보니까
왜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TV토론 안 하려고 발버둥친지 또 이해가 되셨죠? 준비 안 된 후보입니다. 잘 모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면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국민이 가르쳐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선조라는 무능한 왕이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채택하지 않고 당파 싸움에 휘둘려서 외적의 침입을 준비하지 않다가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막 도망쳤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우리 호남인들은 이순신 장군과 우리 국민들은 김동정 장군과 곽재우, 홍희 장군과 함께 의병이 되어서 싸워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한 충전의 고장 우리 여수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해서 3월 9일 민중화국 대한민국을 지켜주겠습니까?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여순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벌교 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외사댁이었습니다. 태백산맥의 그 아픔에 푼다리 아픔이 쌓여있는 이 여수 순천에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70년 역사 만에 여순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분단의 아픔을 씻어내고 동서를 화합시키고 세대를 통합시키고 국민 통합정부를 만들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께서 조선일보가 입만 열면 힘에 기초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힘을 키워 왔습니다. 역대 정부의 힘을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현무 1, 2, 3, 4 크루즈 미사일은 1800km 사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국 1호가 개발되고 한국형 아이언돔, 북한이 장사정포와 스커드 미사일로 수도권을 공격할 때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유력한 무기는 사드가 아니라 페이트리어트와 한국형 아이언돔 L3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지스함,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세대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세대가 더 건조될 예정이고, 작년에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주철현 의원님 그리고 김혜정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우리가 주도해서 경항공모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군사 강국과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임기 동안 한 번도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없이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군대도 석연치 않는 이유로 안 갔다 온 양반이 공수특전단 출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본인이 사지가 멀쩡하고 튼튼하고 벚꽃도 잘 먹이고 몸이 등치가 나만한 사람이 왜 군대 안 갔는지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만 나면 도망가기 바쁠 사람들이 함부로 전쟁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전시작전권도 가져오지 않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기로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무런 이유 없이 무제한 연기시켜놓고, 국민의힘은 재래식 무기의 전시작전권도 본인이 안 가져오기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드를 통제하고 어떻게 선제타격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딸을 총을 들여서 휴전선의 경계 근무를 시키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 맺힌 분단의 역사, 이 대한민국이 분단이 되어서 남과 북의 어린 우리 아들 딸에게 총을 쥐어주고 20살짜리 18살짜리한테 총을 쥐어주고 상대방 보인대로 쏘아주면 잘 죽였다고 훈장을 달아주고 있는 이런 불쌍하고 무능한 기성세대가 돼서 되겠습니까? 남과 북의 전쟁을 막고 남과 북의 화해협력을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하고 있는 평화통일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생할 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리의 봉지 승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대통령 당선되면 선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치와 콩만 먹은 그런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존경하는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 우리 호남인들은 한 맺힌 색깔론에 피해를 당해왔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벌교 사람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남 이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영기라, 네 학생운동에 노동운동도 좋은데, 제가 나이 30대에서 딸을 낳았어요. 설날에 한 번 왔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영기라 그렇게 노동운동하고 돌아가는 거 좋은데 여순 사건 때 보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빨갱이로 몰려 다 죽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34년생이니까 어린 소녀 때인데, 그 똑똑하고 일본 유학 갔다고 똑똑한 오빠들이 다 빨갱이로 몰려 죽는 것을 보았으니 니도 그렇게 죽을까봐 겁난다. 그러니 제발 노동운동이 더 좋으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고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런 아픈 한을 갖고 있는 우리 호남인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갈수록 태극기 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공안부장 검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색깔론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을 좌파 정부, 빨갱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국가를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2009년 5월 23일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봉화마을에 달려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들고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정 앞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반성했습니다. 지몬미를 외쳤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는 이승철 가수의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울었습니다. 또다시 지몬미를 외쳐 되겠습니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일보와 신천지가 만든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4.19 혁명으로, 5월 항쟁으로, 6월 혁명으로, 촛불혁명으로 2차 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세계 선진국가로 활동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조국 문제, 인사 문제 실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저 송영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성하고 사죄를 구했습니다. 바꿔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정치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어주는 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민주주의의 물결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조선일보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조선일보나 신천지가 아니라 국민에게서 난다는 헌법 1조 1항을 믿습니까? 이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한번 현실로 증명될 수 있도록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저 송영길이 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외쳐서 이재명 후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수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양무호남 시무조선이란 말처럼 민주주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에 야하지 않고 지켜왔던 민주의 꽃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군사 독재 정권의 그 합법성을 옹호시켜주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도 자신의 지식을 팔아 군사 독재를 옹호해서 그때 민정당을 우리가 육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사와 서울법대 출신들의 당이다 그래서 육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국학가세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뚫고 한겨울에 끝끝내 지조를 부리지 않고 활짝 피는 홍미화처럼 우리 호남인의 기상으로 지켜나가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이 도도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확신하시죠?
이재명 후보와 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월 9일날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